보호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이 피부 결이 진짜 매끈해 보이거든요.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제가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바른 게 아니라는 거. 제가 이 제품들을 사용하고 나서 이 피부 메이크업이 아예 달라졌어요. 왜 이렇게 피부가 좋냐는 소리 듣고 싶다면 이 베이스 방법 꼭 따라해보세요. 안녕 유니들, 유니든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해주시는 베이스 방법, 화잘먹 방법을 가지고 왔는데요. 제가 최근에 베이스 바르는 방법을 조금 바꿨는데 그 이후로 너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?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. 근데 제 피부 상태는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. 근데 베이스 바르는 방법만 바꿨더니 이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되었다.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제가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바른 게 아니라는 거. 그래서 제가 오늘 피부 진짜 좋아 보이는 베이스 방법, 과장 조금 보태가지고 아가 피부처럼 보이는 베이스 꿀팁을 여러분들에게 잔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영상은 특히나 이 피부 결이 고민이신 분들, 피부에 요철이 많아서 베이스 메이크업만 하면 피부가 더 안 좋아 보이시는 분들, 그리고 기미 주근깨가 고민이신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영상이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 그럼 피부 진짜 좋아 보이는 베이스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.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 피부 타입을 알려드리면 톤이 균일하지 않은 21호 피부톤이고요. 뭐 여드름 흔적이나 여드름 같은 건 많이 없는데 다크서클이나 주근깨 그리고 요철이 많은 건성 피부입니다. 네, 여러분 저는 이렇게 쌩얼로 돌아왔고 본격적으로 피부 좋아 보이는 베이스 메이크업 하기 전에 화잘먹 스킨케어 먼저 보여드릴게요.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화잘먹 스킨케어에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. 그 정도로 제가 화장하기 전에 쓰는 화잘먹 스킨케어는 완전 정착해서 쓰고 있거든요. 가장 먼저 바를 건 건성분들 속건조 싹 잡아주는 라네즈 크림 스킨입니다. 이거는 진짜 건성이라면 없어서 안 되는 제품이고 제가 10년 넘게 몇 통째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. 이거를 한 7, 8번 정도 이렇게 펌핑해가지고 얼굴에 발라줍니다. 이렇게 라네즈 크림 스킨으로 첫 단계부터 수분이랑 보습을 야무지게 채워 놓으면 그 이후에 바르는 스킨케어도 훨씬 더 잘 먹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피부가 건조하지 않기 때문에 뭐 메이크업이 뜬다던가 갈라진다던가 이런 현상이 굉장히 적어져요. 다음은 제가 요즘에 완전 푹 빠진 화잘먹 앰플 보여드릴 건데 바로 코스알엑스 히알루로닉 앰플이거든요. 이거를 제가 사용하게 된 계기가 조금 특이한데 제가 얘를 딱 발견했는데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. 그래서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후다닥 빨리 써야겠다 하고 사용을 해봤는데 이거는 뭐 완전 쫀쫀 화잘먹 앰플 그 자체야. 이 화장하기 전에는 너무 수분감만 있는 것도 별로고 그리고 또 너무 기름기만 있는 것도 별로거든요.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앰플이 발랐을 때 유수분 밸런스 싹 맞춰주면서 약간 베이스 프랩처럼 피부에 쫙 붙어. 그래서 제가 원래 잘 쓰던 화잘먹 앰플은 그 차앤박의 프로폴리스 앰플이었는데 이걸로 환승했습니다.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. 여러분들도 화장하기 전에 꼭 써보셔야 돼. 이 피부를 수분이 가득한 쫀득 피부를 만들어줘. 그리고 마지막 크림은 제가 또 2통째 쓰고 있는 코스알엑스의 스킨베리어 모이스처라이저 바를게요. 제가 이거를 화장하기 전에 진짜 얼만큼 바르냐면 한 요 정도? 진짜 콩알 정도만 바르거든요. 근데 이 한 통을 다 쓰고 지금 2통째 쓰고 있다는 건 진짜 이 콩알 정도를 매일매일 썼다는 거죠. 이 크림도 마찬가지로 유분기는 너무 많지 않으면서 이 피부에 쫀득하게 달라붙고 이 적당하게 화잘먹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습감과 유분감을 딱 잠가주는 그런 크림이라 2통째 쓰고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이 위에 화장을 했을 때 뭐 유분기랑 그 베이스랑 뭉쳐가지고 몽글몽글하게 뜬다던가 이런 현상이 진짜 적어요. 요렇게 토너랑 앰플 그리고 크림까지 바르면은 화잘먹 스킨케어는 끝이에요. 진짜 간단하죠. 뭐 여러 개 바를 필요 없이 3개만 바르면은 화장이 정말 잘 먹는 유분감, 수분감이 다 적당한 그런 최상의 컨디션의 피부 상태가 완성이 된다. 이제 다음은 대망의 베이스를 바를 건데 제가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안 쓴다고 했잖아요. 그렇다면 피부에 요철이 많은 저는 과연 어떤 베이스를 쓰느냐? 저는 비비 아니면 이 톤업성 쿠션을 바릅니다. 비비나 톤업성 쿠션을 바르면 내 피부에 베이스가 엄청 얇게 올라가가지고 요철 부각도 적고 무너짐도 적고 시간이 지나도 피부가 텁텁해 보이지 않고 내 원래 피부가 좋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특히나 요즘과 같이 더운 여름 시즌에는 베이스 두껍게 바르면 답답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 멜팅되어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서 빨리 이 제품을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톤업성 쿠션만 발라도 피부가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톤업성 쿠션을 바를 건데요. 가장 먼저 보여드릴 건 누즈성 쿠션인데 누즈성 쿠션의 특징이 뭐냐면 맨 처음엔 되게 촉촉하게 발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
하면서 살짝 보송하게 마무리가 된다는 거. 그래서 완전 건성분들이 사용하기보다는 복합성이나 지성분들이 사용하기 좋고 보송한 마무리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. 그리고 이 제품의 장점은 발랐을 때 피부 결 표현을 너무 예쁘게 해줘가지고 요철 부각이 안 된다는 거. 그리고 톤업 지속력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요거는 여름 파데프리 톤업성 쿠션으로 진짜 추천드리는 제품. 오늘 바를 거는 아떼의 톤업성 쿠션인데요. 이 톤업성 쿠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출시된 지 2년? 3년 정도가 넘은 것 같은데 출시됐을 때부터 진짜 잘 써오고 벌써 3통째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. 그 정도로 이 톤업 선쿠션도 피부 결 표현을 너무 예쁘게 해주고 원래 피부가 되게 건강하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해줍니다. 근데 아까 보여드린 누드 톤업 선쿠션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에 보습감이 되게 많이 느껴져가지고 발랐을 때 광이 진짜 번쩍번쩍하게 나요. 그래서 누드의 선쿠션은 복합성이나 지성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다면 아떼의 선쿠션은 건성분들이나 피부에서 광나는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. 이 제품도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같이 다 컬러 코렉팅을 잘해주고 제가 느꼈을 때는 톤업의 지속력도 좀 높은 편이어가지고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. 이것도 완전 숨겨진 꿀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얘를 사용할 겁니다. 톤업 선쿠션을 바르기 전에 제가 잘 쓰는 비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톤업 선쿠션이랑 비비랑 피부 표현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가 잘 쓰는 비비크림은 이렇게 3개, 구달, 에스쁘아, 그리고 투크 제품인데요. 이 제품들의 장점을 좀 묶어서 설명을 드리면 파운데이션이나 쿠션보다 훨씬 더 피부에 얇게 발리고요. 무너지는 게 진짜 깔끔해요. 거의 무너짐이 없는 수준이야. 그리고 요철 커버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이 피부 결이 진짜 매끈해 보이거든요. 그리고 투크 제품을 제외하고 구달이나 에스쁘아 비비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잿빛도 없고 컬러감도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처럼 완전 베이지 색상으로 나와가지고 파데 대용으로 바르기가 되게 좋아요. 전 요즘에는 에스쁘아 비비를 제일 잘 쓰고 있는데 이 3가지 모두 추천드립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톤업성 쿠션은 언제 바르고 비비는 언제 바르냐, 2개를 발랐을 때 피부 표현은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릴 건데요. 톤업성 쿠션을 발랐을 때는 내 원래 피부가 맑아 보이고 내 원래 피부가 아가 피부인 것처럼 보여. 비비를 발랐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내 원래 피부가 되게 좋은데 그 위에다가 되게 퀄리티 높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. 그래서 저는 보통 각 잡고 메이크업을 할 땐 비비크림을 바르고 좀 더 맑고 내추럴하게 메이크업을 할 때는 톤업성 쿠션을 바르고 있어요. 베이스 메이크업 하기 전에 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만큼 제가 알려드리고 싶다는 게 많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 좋겠고 바로 톤업성 쿠션 발라볼게요. 제가 지금 이것도 다 써가지고 완전 탈탈 털어서 써야 되는데 얘를 그냥 이렇게 막 발라주시면 됩니다. 뭐 양 조절 하실 필요도 없어. 이 톤업성 쿠션의 장점이 이거야. 양 조절을 안 해도 된다는 거. 그래서 바쁠 때 그냥 이렇게 막 두드리고 나가기가 너무 좋습니다. 지금 이렇게 한 겹 발랐는데 얼룩덜룩한 피부톤 싹 잡히고 맑아진 거 보이시죠? 저는 원래 이거 보라색을 제일 잘 썼는데 요즘엔 또 로즈 페탈에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. 이렇게 한 번 얇게 깔아줬으면 여기서 한 번 더 볼 쪽에만 발라줄게요.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잡티 커버력이 1도 없는 톤업 선쿠션이어가지고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이 피부 톤만 맑아지거든요.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저희에겐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커버가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발라주세요. 네, 지금 이렇게 가볍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끝마쳤는데 지금 보면은 다크서클도 그대로 남아있고 이 주근깨도 그냥 그대로 보인단 말이에요. 근데 여기서 피부 진짜 좋아 보이는 베이스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이 다크서클이나 이 주근깨 같은 걸 가리려고 베이스 메이크업을 두껍게 하지 않는 거. 일단 1차 베이스로는 이 피부 톤만 균일하게 잡아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.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부분적으로 커버하는 단계인데요. 이 컨실러로 커버를 할 때도 뭐 얼굴 전체적으로 다 커버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다크서클만 커버할 거예요. 이 주근깨 그냥 보여주려고 일단 냅둬. 제가 요즘 다크서클 커버할 때 잘 쓰는 컨실러는 이 더샘 컨실러인데요. 이게 기존에 있던 더샘 컨실러가 조금 더 촉촉하게 나온 버전인데 촉촉하다 보니까 피부에 진짜 얇게 발리고 주름 끼임도 없고 피부에 착 붙는 느낌이 아주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이 피치 컬러를 발라가지고 다크서클에 얇게 브러쉬로 펴발라줍니다. 절대 두껍게 바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얇은 브러쉬를 활용해서 커버해주세요. 이렇게 얹어줬으면 퍼프로 톡톡톡톡 두드려주고요. 피치 컬러 한번 발라줬으면 그 위에 내추럴 베이지 컬러를 한 번 더 얇게 발라줍니다. 그러니까 컬러 코렉팅을 해주고 그 위를 한 번 더 커버하는 거죠. 이것도 중요한 건 양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. 완벽하게 커버하려 하면 안 돼. 혹시나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릴 여드름 흉터나 여드름 흔적 같은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린 색깔 묻혀가지고 아주 얇게 발라주시고 밀착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여기서 컨실러 끝!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 거의 마지막 단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바로
바로 블러셔입니다. 베이스 메이크업인데 왜 갑자기 블러셔? 라고 생각하셨죠?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제품들은 그냥 블러셔가 아니라 컨실러랑 블러셔랑 합쳐진 컨실러셔 제품이에요. 그러니까 블러셔를 바르면은 컬러만 얹어지는 게 아니라 이쪽 볼 쪽에 있는 기미랑 주근깨까지 같이 커버할 수가 있는 정말 똑똑한 제품들인 거죠. 제가 이 제품들을 사용하고 나서 이 피부 메이크업이 아예 달라졌어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볼 쪽에 기미랑 주근깨 같은 게 되게 많아요. 근데 요거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거거든요. 근데 제가 이거를 피부과 가서 들어보니까 주근깨나 기미가 아니고 양측성 오탑 오반이라는 거예요. 양측성 오탑 오반이든 기미 주근깨든 겉으로 보이는 건 비슷해요. 그냥 갈색의 반점들이 이렇게 쪼르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제가 이걸 가리려고 예전부터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되게 두껍게 발랐어요. 이렇게 커버력을 높이기 위해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얼굴 전체적으로 두껍게 바르다 보니까 이 피부 표현이 되게 텁텁하고 무너지는 것도 진짜 지저분하게 무너지고, 그리고 피부 표현이 텁텁하니까 얼굴에는 요철들도 다 보이는 거죠. 그냥 엉망이야. 근데 이렇게 컨실러와 블러셔가 합쳐진 제품을 바르니까 베이스 메이크업을 두껍게 하지 않아도 이 기미 주근깨 같은 거 양측성 오탑 오반이 싹 다 가려지는 거예요. 이때 제가 되게 충격 먹었던 건 커버력을 높이기 위해서 파데 쿠션 두껍게 바르고 컨실러 여러 겹 발라도 이 피부톤이 균일하지 않고 되게 지저분해 보였거든요. 근데 이렇게 톤업 선크림으로만 베이스 메이크업 얇게 하고 컨실러셔를 바르니까 피부톤이 너무 깨끗해 보이는 거야. 지저분해 보였던 피부톤의 범위는 바로 이 기미 주근깨 같은 거였다. 그래서 저처럼 여기 볼 쪽에 기미 주근깨가 많으신 분들, 그리고 피부에 요철이 많으신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방법인데요. 제가 가져온 일명 컨실러셔 제품은 이렇게 3개거든요. 가장 먼저 나왔던 건 바로 어바웃톤 블러셔인데 제가 이거 나오고 나서 진짜 잘 썼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이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컨실러셔 제품 중에서는 커버력이 제일 약해요. 그리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궁합이 잘 맞는 느낌은 아니고 파운데이션이랑 쿠션을 발랐을 때 궁합이 잘 맞는 느낌이더라고요. 이것도 추천드리긴 하지만 베이스 메이크업을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으로 얇게 한 다음에 바르는 걸 추천드리는 제품이고요. 그리고 완전 가성비로 쓸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 홀리카의 컨실러인데요. 근데 진짜 반전으로 제가 최근에 이 제품을 영상에서 비추템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바르면은 커버력도 진짜 높고 컬러도 예쁘고 그리고 진짜 뽀용하게 이렇게 광이 나면서 올라가거든요. 그 피부 표현이 정말 미쳤는데 치명적인 단점, 얘를 모공 쪽에 바르면은 모공 부각이 좀 심해요. 그래서 비추템으로 보여드렸던 건데 얘를 나비존 쪽에 바르지 말고 진짜 딱 주근깨가 있는 이 광대 부분 위주로만 발라주면 진짜 예쁘게 바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제품은 모공 고민이 크지 않으신 분들이나 가성비로 바를 수 있는 컨실러 블러셔 제품 찾았던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건 이름부터가 컨실러셔인 바로 유아몬드의 컨실러셔인데요. 이 유아몬드라는 브랜드는 청담샵 메이크업 쌤이 만드신 브랜드인데 제가 여기서 나온 애교살 쿠션도 진짜 잘 썼거든요. 근데 이번에 저한테 딱 맞는 컨실러셔라는 제품이 나왔다길래 후다닥 구매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중에서 커버력이 가장 좋습니다. 그리고 컬러도 되게 예쁘고 모공 부각도 많이 없어가지고 요즘엔 이거를 잘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도 유아몬드 제품 청순화셔 컬러 사용해볼게요.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컨실러셔 제품들은 블러셔 까짐이 진짜 하나도 없는 제품들이에요. 근데 주의하면서 바르셔야 될 건 바를 때 파우더를 바르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무조건 파우더 바르기 전에 얹어줘야 예쁘게 바를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발랐는데 진짜 엄청 깔끔해졌죠? 나는 지금 블러셔를 발랐는데 무슨 지우개로 이렇게 지운 것 마냥 피부가 엄청 깔끔해졌어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제품도 컨실러랑 블러셔가 합쳐진 제품이다 보니까 여기 나비존 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면 모공 부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? 그래서 얘도 최대한 조금 여기 부분 위주로 발라주는 게 좋아요. 그리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이제 묻혀서 바르지 말고 한 겹 바르고 또 한 겹 바르고 이렇게 얇게 여러 번 레이어링 하는 게 더 예쁘게 바를 수 있답니다. 이렇게 하면은 베이스 메이크업 끝입니다, 여러분. 진짜 간단하죠? 근데 그 어떤 베이스를 발랐을 때보다 피부가 매끈해 보이고 그리고 깔끔해 보이고 원래 피부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, 그쵸? 요즘 저희 베이스 메이크업 킥은 진짜 이 컨실러셔 제품들.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은 끝났고 이제 마무리로 파우더 발라줄 건데 제가 요즘 바르는 파우더 방법도 좀 달라졌거든요? 일단 가장 먼저 1차 파우더를 이 브러쉬로 발라줄 거예요. 제가 사용하는 파우더는 진짜 몇 년째 몇 통을 쓰고 있는 이 바닐라코 파우더입니다. 얘를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탈탈 털어준 다음에
이렇게 슬슬 올려줘요. 제가 이 바닐라코 파우더를 몇 년째 쓰는 이유는 얘가 모공 커버를 진짜 잘해줘요. 그래서 그 어떤 파우더보다 이 피부 표현을 진짜 예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몇 통째 쓰고 있는 거고요. 지금 이렇게 얇게 파우더를 브러쉬로 발라줘가지고 겉에 있는 광을 없애줬거든요. 여기서 이제 확실히 모공이나 요철을 커버하려면은 바로 퍼프로 파우더를 발라줘야 되는데요. 제가 이때 쓰는 거는 이 지방시 파우더나 아니면 넘버즈인 판토텐산 파우더. 이 제품들이 입자가 진짜 고와가지고 여기 모공이나 요철 쪽에 발랐을 때 이 모공 요철이 싹 메꿔지면서 완전 아기 피부가 돼. 이 두 개는 거의 비슷한데 이 지방시 파우더가 좀 더 화사하게 발리고 넘버즈인 판토텐산 파우더가 더 얇게 발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. 저는 오늘 넘버즈인 파우더 바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넘버즈인 파우더 제가 친구한테 추천해줬는데 친구가 진짜 너무 좋다고, 어떻게 이렇게 방금 화장한 것 같은 피부를 만들어주냐면서 감탄했던 제품이거든요. 지금 여기에 요철이랑 나비 좀 부각되어 있는 부분 위주로 이 넘버즈인 판토텐산 파우더를 발라줘요. 코 모공까지 이렇게 잡아주면은 진짜 완벽한 베이스 메이크업 완성. 베이스는 톤업 선크림 하나만 발랐는데 피부 엄청 깨끗해 보이고 원래 내 피부가 좋은 것처럼 보이죠. 여러 개를 계속 덧바르고 두껍게 바르는 것보다 이렇게 베이스 얇게 하고 부분적으로만 커버해주는 게 훨씬 더 피부가 예뻐 보이는 베이스 방법인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피부가 좋냐는 소리 듣고 싶다면 이 베이스 방법 꼭 따라해보세요. 네, 여러분, 이렇게 피부 진짜 좋아 보이는 베이스 방법 꿀팁들을 잔뜩 알려드렸는데 오늘 영상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?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베이스 방법의 핵심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, 베이스는 무조건 얇게 바르기. 그리고 두 번째, 컨실러는 꼭 필요한 부분에만 얇게 브러쉬로 바르기. 그리고 세 번째, 저처럼 기미, 주근깨, 양측성 오타모반이 고민이신 분들은 베이스나 컨실러를 이용해서 이거를 두껍게 커버하려 하지 마시고 컨실러셔 제품을 활용하기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, 파우더는 브러쉬로 한 번, 그리고 퍼프로 한 번 두드려줘가지고 완벽하게 모공과 요철을 커버하기입니다. 이렇게 하시면 진짜 여러분들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피부 메이크업 상태를 보게 되실 거고 다른 사람들한테 너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? 라는 말을 듣게 되실 거예요. 제가 영상에서는 톤업 선크림을 보여드렸지만 지금은 비비를 바른 상태거든요. 근데 뭐 톤업 선크림을 바르든 비비를 바르든 이 방법대로 하시면은 진짜 깔끔하고 매끈한 깐달걀 피부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. 아 맞다, 그리고 이 베이스 방법이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사용하지 않는 파데프리에 가깝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덥고 습한 여름 시즌에 하기가 정말 좋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 베이스 메이크업 따라하시고 광명차 하셨으면 좋겠고 여름에도 무너짐 없는 깨끗한 피부 메이크업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에 또 꿀팁 가득 담은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. 우리는 다음에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. 그럼 안녕!